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맛보기에 대한 이 종목 인사이트부터 정말 화끈했기 때문에 오늘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제지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술형이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오전장 3,200포인트를 돌파했죠. 간밤 뉴욕 증시도 나스닥과 S&P 500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무언가 관세 면역이 생긴 듯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국내 증시 시가총액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전일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 모두 합쳐서 무려 3,000조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고르시오,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 코스피가 연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나오자마자 차익 실현 매물 쏟아졌죠. 이 시간에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증권가에도 그동안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조금 추이가 다릅니다. 11일인 오늘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35개가 나왔는데요. 반대로 상향에 대한 리포트는 단 10개로 무려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하향 리포트가 늘어나는 이유도 증시에 대한 이 과열 우려를 1번으로 꼽았는데요. 그럼 다음 주 시장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테이버 전문가의 답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두 분의 답변 들어주시죠. 네. 아니 이게 저렇게 나오면 제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예. 두 분 답변 쓰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보통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사람이 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테이버 전문가는 특징주를 꼽아주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지은 대표는 한자를 또 적어주셨습니다. 사자성어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테이버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일단 포모라는 글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고요. 깡이라는 것도 있고 방망이. 지난주에 나왔던 그 방망이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예, 여기 적어놨어요. 닭다리 아니라고요. 적어놨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계속 휘둘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포모를 느끼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크게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큰 좀 리스크 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을 높게 가져가실 수는 없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포모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또 7월 1일 날 비중을 많이 줄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일 날 수급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비중을 확 줄였다가 저도 포모를 느끼고는 지금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도주 매매만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럼 안 올라간 종목들을 내가 골라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뭔가 이슈가 붙어서 움직이는 말 그대로 주도주가 움직일 때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셔야 좀 더 수익률을 많이 끌어가실 수 있지. 여기서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내가 좀 따라가 볼까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제 늦게 출발한 종목들은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 그걸 유의하시면서 지금은 매매를 좀 더 꼼꼼히 하셔야 되고 좀 더 짧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포모를 느낀다고 해서 너무 섣부르게 결정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분석을 내어주신 거고요. 왜 보드를 이렇게 숨기시는 것 같죠? 예, 한번 들어주시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뭐라고 쓰신 겁니까? 고진감래를 썼는데요. 예. 제가 원래 또 서예를 좋아해서 한번 써봤는데, 네, 한자를 이게 저는 붓으로 쓸 때 좀 잘 쓰는 스타일인데, 많이 뻔뻔해지셨네요. 네, 이제는 좀 이게 바뀌었어요, 성격이. 네. 네, 좋습니다. 고진감래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써주신 겁니까? 이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말인데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 그 전에도 뭐 현금 확보 중요하다, 그리고 비중 조절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요즘 시장이 앞서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합니다. 이제 포모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예. 워낙 상승이 크게 나오는 쪽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거나 갑자기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수가 갑자기 3,200을 돌파를 하고 코스닥 3,000선에서 나만 꼭 수익을 못 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갑자기 좋은 종목 이유이시 분명히 있는데 갑자기 그냥 수급 붙는 쪽으로 네네. 가버리거나 근데 그런 종목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윗꼬리가 갑자기 달리면서 쭉 밀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환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종목을 사실 때 왜 사셨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내 이후에는 분명히 즐거움이 찾아온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사자성어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났죠. 뭐 조방원이 빠지고 2차 전지나 철강 같은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고 좀 옮겨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한 아마 조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두 분께 짧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달라고 비슷한 문제를 내어드렸을 때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현금 보유.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 전망, 그 분석에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짧게 좀 얘기 듣고 싶거든요. 테이블 전문가님. 일단은 뭐 길어질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에 증시가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 미국에서부터 들려온 타코였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시장은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지금 방금 나온 뉴스예요. 뭐냐 그러면 캐나다에 35%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8월 1일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 원래 25%였습니다. 이게 35%까지 올라갔고 브라질에 50% 부과하겠다. 그리고는 뭐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25%씩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시장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유럽 증시를 그리고는 아시아 증시를 계속 밀어올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어제는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8월 1일까지 관세가 확정될 수가 없다. 절대 8월 1일까지 관세가 확정적으로 부과될 수가 없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승 같은 경우에는 실적 나오면 봅시다. 인플레 올라가면 봅시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세도 지금 없고 7월에 우리가 FOMC 같은 경우에도 금리는 안 할 거잖아.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가 문제예요? 9월 금리 인하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인플레 데이터가 올라가면 그때 매도하면 되는 건데 지금 왜 팔아요? 라는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가는 상황은 계속 뭐 지난주에도 현금 확보를 말씀드린 게 7월부터 월스트리트가 좀 강한 매도세를 보여줬음에도 그거를 오히려 우리는 타코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이는 중이다 보니까 지금은 즐기되 여기에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인플레 데이터가 나왔을 때 혹은 기업들의 실적에서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에 의해서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 얘기하면서 투매가 한두 종목 나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계좌를 다시 세팅을 잡는 완전히 현금화를 한번 했다가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작업도 필요한 7, 8월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최소 8월 이후로 밀릴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해준 테이버 전문가였기 때문에 말에 무게감이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지은 전문가님은 현금 보유 전략 어떻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내가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건 좀 비슷하지만 괜찮은 종목은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은 계속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는 정부 정책 관련돼서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명과 암도 있습니다. 좋은 쪽도 있긴 하지만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큰 부분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소화를 좀 어느 정도 했을 때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